네,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되는데, 거기 이제 현관에 모여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었는데,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아유, 이모,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면은 되냐면서, 도대체 사줄 돈이 어디 있냐면서 막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하나님 얘기 꺼내면은 또 뭔가 당황스러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좀 많이 지체를 했어요. 지체를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언제 가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서게 되었죠. 교문을 딱 나설 때 그 전날 교문에 나설 때도 여자애들 뭐 아침에 항상 지각하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제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니 제가 발길을 돌리니까 저희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줬는데 그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문에 이제 딱 나서는데 문방구에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은 반 애들이 이렇게 남자 애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 막 저에게 막 놀리고 막 그랬던 남자애인데, 짓궂은 남자애인데 그래도 요 근래 인사는 좀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친구들도 같이 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행동대장의 친하게 지낸 언니죠. 그 친구가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쟤들은 안 된다고. 제발 이모 하면서 우리끼리 가요 하면서 막 그때부터 막 쟤들은 안 된다고 막 또 장난친다고 막 고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이모는 데려가고 싶다 하면서 막 제가 사정을 했죠. 미안하다, 이모를 데려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네가 불편할 줄 알겠지만 좀 떨어져서 앉아라, 같이 안 친한 애들 같이 안 앉아도 되니까 네가 편한 자리에 앉아라 하면서, 혹시나 너에게 장난치면 이모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제발 좀 같이 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 막 일본어도 나오더라고요. 도조 하면서 플리즈 제발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체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은 해야 된다 하면서, 안 갈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내가 말은 좀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제가 저에게 항상 장난을 쳤던 그 친구를 향해서 이름 불렀죠. 이름 불렀는데 걔가 본인을 불렀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잘 몰라서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막 신호를 줬는데도 막 모뭇모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멀리서 야, 뭐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하니까 떡볶이 하면서 먹으러 갈래요? 하면서 막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있던 무리들이 한 명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아 그럼 너 거기 떡볶이집 알지 하면서 그쪽으로 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마지막에 이제 합류를 하게 돼서 다섯 명이었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뭐 정신도 없었죠. 막 가는데 정신도 없었는데 막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였나?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12명 있어요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 4명? 아, 그 학부모님 한 분까지 해서 13명이에요. 어쨌든 저랑 이렇게 갔는데 제가 빼먹은 얘기가 있네요. 일단 떡볶이 집을 제가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고 이상하게 안 될 거는 알지만 그 교감 선생님이랑 도움반 선생님 두 분, 그 실무원 선생님까지죠. 떡볶이 집을 간다고 좀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원칙상 되지는 않잖아요. 뭐 선물 준다든지 뭐 같이 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거는 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말을 해볼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등교할 때 교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각하면은 교감 선생님을 보지 않을 텐데, 지각하면은 저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교감 선생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이제껏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신박한 소식을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다짜고짜 다가가서 선생님 오늘 저 하교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요. 떡볶이 먹으러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대답은 네라고 했는데 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일인데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버무리다가 그렇게 이제 제가 지나가게 되었고 또 도움반 선생님께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선생님 오늘 하교하고 그 애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선생님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죠 갈 수는 없는데 하면서 막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알아요.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좀 이런 말씀 전해요 하면서 그 심원 선생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고 또 떡볶이집 잘 다녀오시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얼어 계셨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도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얘기를 드렸는데 괜히 얘기했나 하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게 나의 임무니까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최대한 제가 안 어색하려고 했었죠. 그리고는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저도 이제 그 교감 선생님도 약간 이게 관계가 좀 멀어지셨나 이제껏 굉장히 저에게 마음을 써주셨는데 갑자기 그날 굉장히 좀 동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마음을 좀 접으셨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떨어져서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이랑 같이 이렇게 어느 날 등교를 하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좀 지났어요 그 날이 떡볶이 먹은 날. 근데도
떡볶이 그때 떡볶이 잘 드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멘트가 나올 줄 몰랐는데 그 멘트를 주시길래 저도 당황해서 아, 네 하면서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을 굉장히 좀 웃어줬어요. 웃으면서 아, 네 이렇게 반응을 드렸죠. 그 이유는 또 교감 선생님께서 또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하셨지 관계를 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볶이 집을 갔는데 아이들이 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는데 아 너희들이 좀 먹지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좀 챙겨 먹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솔선수범 하시더라고요. 막 그릇을 앞접시를 막 이렇게 다 나르고 교회처럼 수저를 나르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아이들한테 야 네가 먹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모범을 보이시니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해야 되는 날인갑다. 아이들이 완전 왕이 돼 있더라고요. 이모 빨리요 빨리 달라고요 하면서 막 그래서 서로 친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저학년 자매 중에 더 어린 친구가 자꾸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저랑 앉으려고 막 자리 쟁탈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그 어머니랑 그 저학년 자매 언니랑 이렇게 둘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들 4학년이랑 그리고 6학년 언니 한 명 끼었죠. 그 4명이랑 햄버거 먹었던 친구, 행동대장 지설 좋아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 이렇게 4명 앉았고 저랑 이제 저학년 제일 어린 친구랑 저학년 제가 좋아하는 친구는 결국에는 오빠 때문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래도 떡볶이 집까지는 왔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죠. 고맙다. 네가 이까지 순종하는구나. 그 이상은 이제 가족에 대한 핍박, 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가 순종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있을 만큼 네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버렸고 이제 저희 아이 이렇게 앉았고 그 남자애들 무리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인도했을 때 온다고 했었던 그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오더라고요. 왔는데 그 예수를 믿을래요 했던 그 친구랑 싸웠던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왔어서 그 친구는 저랑 뭐 4학년 때 굉장히 좀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 했던 친구 때문에 저랑 교제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떡볶이 그 먹을 날에 그 당일에 그 친구를 언뜻 이렇게 스치게 됐는데 좀 인사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떡볶이 먹을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니까 인사를 했는데 좀 못 본 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오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뻘쭘하겠나 나랑 관계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름 불러주면서 너도 잘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주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이블을 무리무리 치어서 앉게 되었고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많은 인원을 떡볶이를 줘야 되니까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떡볶이를 몇 개를 시켜야 될까 하면서 한 3개, 이게 양이 많더라고요. 3개를 시켰습니다. 3개를 시켜서 테이블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직원 여자분한테 좀 떡볶이를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약간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저랑 막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모르겠어요. 표정도 좋았고 좀 친절했다면 제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보통은 좀 제가 이렇게 만찬을 좀 즐기면 복음을 사장님한테 전하는데 이상하게 전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순정을 못한 탓이죠. 그래서 이제 떡볶이랑 또 뭐 아이들 순대 좋아하니까 순대까지 이렇게 시켜줬고, 아이들이 막 아유 이모 잘 먹을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만찬을 즐겼죠. 아무래도 6학년 그 남자의 무리들은 뭔가 저는 더 베풀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저랑 친하지도 않고 올 애도 아니었지만 왔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약간 성숙해지는 단계다 보니까 막 뭐 쿨피스 좀 더 시켜줄까 했을 때도 아예 괜찮아요 막 이렇게 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막 여기 앉을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막 마음이 쏟아져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걸게 됐고, 이제 저랑 친했던 우리들은 뭐 알아서 다 친하게 하더라고요.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행동대장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교회를 그래도 다닌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방인들에 대해서 불편함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모가 놀았을 때 수긍적이었고, 뭔가 교회라는 곳이 불편해도 있어야 할 자리구나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앉게 되었고,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웬만하면 이제 그 행동대장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이렇게 저에게 계속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친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좀 마음이 풀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혹시나 같이 놀면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뭔가 감정이 좀 풀린다, 알아서 풀리니까 네가 굳이 이렇게 꼭 용서를 이렇게 뭔가 용서를 할 기회를 찾으려고 막 그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지내봐. 지내보다 보면 놀다가 이렇게 말을 섞을 거야. 그때는 이제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니까. 좀 용서를 바라는 친구도 있고 용서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친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좀 그냥 교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떡볶이가 와서 이렇게 먹는데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 아이 앞에 있고 그 저학년 정말 작은 아이 옆에 있고 제 나름대로 막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제 옆에 저학년 애한테 이 영상 한번 찍어봐라 하면서 영상을 찍게 뒀어요. 그랬는데 이제 옆에 이제 언니들 무리에서는 걔네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쿨피스를 종이컵에 담아갖고 막 짠도 하고 막 인증샷도 막 이렇게 남기고 막 그 애들끼리 뭐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줬죠. 이 만찬을 즐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하나님의 얘기를 정말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면서 막 그런 멘트를 좀 제가 짜갔었어요. 짜갔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남자 아이들 있는 무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이모 교회 어딘데 11시에 탁구실에 놀러와 하면서 이모 그 시간에 있다고 매주 일요일마다 온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었고 좀 먹고 있다가 좀 그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계속 제가 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걸다가 한 명 이제 전학을 왔었는데 그 남자애 뭐 그냥 얼굴은 알고 있죠. 얼굴은 알고 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손 흔들어주면 이렇게 고개는 좀 끄덕거리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너 교회 다녀? 하니까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진 순수하구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해줬죠. 대답도 잘하구나 하면서. 여기 참여해준 그 학부모님도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항상 좀 너무 저도 친해진 복음을 이룬 친구들끼리만 노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한 5학년까지 그렇게 그 학부모님이랑 자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지나친 적이 많았죠. 많았다가 이제 6학년 돼서 제가 이제 겨우 이제 6학년 마칠 때쯤 돼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또 이 떡볶이 먹는 자리에 또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솔선수범 해주시고 이분이랑 교제하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 일하는데 좀 동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착하시고 솔선수범 하시고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타로 심리 상담사도 있고 뭐 심리 상담사도 있고 막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저희 아들을 학교에서 많이 봤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상담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도와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좀 주면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하면서 지내자고 막 연락처를 따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연락처를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연락처를 요구하시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본주의가 파도 밀려오듯이 이렇게 밀려와서 저를 이렇게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주게 되었고 연락하면서 지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네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약간 그 타로 상담사가 좀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제가 상담사도 그냥 상담사 말고 심리 상담사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또 타로 상담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걸렸는데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뭐 여기서 뭐 거절해버리고 하는 이 분위기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리듯이 제가 휩쓸리게 됐었고 이렇게 번호를 따가셨죠. 따가시고 갑자기 이제 행동대장이 화장실을
행동대장이 아니라 그 저희 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었고 그 자매가 화장실 가고 싶어 했어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이제 또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 누가 먼저 들어가냐 막 이런 것에서 좀 그 뭐 서로 막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저희 아이가 참을성이 없어서 저희 아이를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갔는데 그 학부모님이 이제 화장실 앞에서 저랑 이렇게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아이 돌보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할아버지가 철학관을 하셔서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타로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상담사까지 따게 됐다 하면서 막 도와주시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쩌다 보니 가족사까지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점점 더 이제 인본주의도 밀려오지만 좀 불편한 이 영적으로 불편함도 같이 이렇게 같이 파도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잘 지내자고 하니까 네네네 거절은 못하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오래 정말 친구들에게 교제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방 친구들을 정리를 해봤었는데 제가 정리를 못했던 친구가 2명 있더라고요. 2명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은 정말 친한 친구. 어쨌든 둘 다 좀 이렇게 특별했습니다. 뭐 성격이 맞든 맞지 않든지 특별한 계기로 이렇게 만났는데 한 명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친구였죠. 정말 저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이제 좀 외국 생활도 하고 뭔가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막 생김새도 막 튀게 생겼고 해서 그 친구는 정말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몰라요. 첫 만남 때 저를 좀 측은하게 됐는지 저를 이렇게 좀 저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제가 그 친구를 친하게 지내보니까 여러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친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부유했고 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냥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20대 때 정말 재밌게 정말 뭐 정말 20대 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막 누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보냈었죠. 대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 그 친구도 뭐 기독교 그 챔플이라고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을 했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하는데 휴학할 동안에 본인의 그 친척으로 인해서 타로 가게를 이렇게 열게 됐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또 타로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로를 해도 뭐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아싸 하면서 맨날 그 친구한테 타로 물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었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타로 못 봐 하면서도 그 친구랑 교제를 계속 이어갔죠. 제가 그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재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불러서 막 그 사장님이랑 사장님 또 친구분들이 다 음악을 하세요. 음악을 하시는데 그 친구가 오면 또 독특해요. 독특하고 또 타로까지 하고 있으니까 막 점을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도 시도를 했었죠. 너도 좀 봐줄까 했는데도 저는 계속 거부를 했었었죠. 전혀 나중에 이제 갈수록 이제 그 친구랑 좀 이렇게 뭔가 미용실 할 때도 제가 초창기 미용실 할 때도 왕래를 했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이렇게 그 친구도 돈 벌기 바쁘고 저도 미용실 하기 바쁘니까 연락이 뜸해지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 접어들고 한번 그 친구를 만나러 갔었죠. 고마운 마음에 갔었고 좀 그 친구의 뭐 부모님께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막 하나님의 얘기를 저의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뭔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저의 이방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정리를 하다가 뭐 전혀 그냥 그 친구는 아예 연락 자체를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생각을 안 했었죠. 그냥 연락을 안 하면 이건 교제가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고마운 친구고 뭐 연락 없다고 교제가 끊겼다 그냥 알아서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이별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의 친구는 제가 애를 낳았을 때 그때 또 친해지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는 털털했습니다. 굉장히 털털했고 그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독특하고 부모님이 또 점을 또 치시는 그 무당이신가요?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친구랑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었죠. 그 친구는 좀 의리가 있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미용실 이제 접기까지 계속 와준 친구고, 저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더라고요. 좋아해 주고, 연락도 먼저 해주고, 그런 친구였는데, 맞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는 좀 뭔가 인싸의 기질이 있고, 저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지만, 인싸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유행하는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야 되고, 뭐 맛집 이런 데 먹으러 가야 되고, 막 그런 것에서 돈을 쓰는 것에서 서스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교제는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없는 돈을 막 끌어모아서 막 써야 됩니다. 써야 되면서 그리고 뭐 제 것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때는 막 뭐 항상 제 돈을 쓰면 남도 좀 챙겨줘야 되는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안 사줘도 되는데 사줄 때도 있었고 어쨌든 좀 돈이 자꾸만 나가버리는 뭐 돈을 안 쓰고 싶을 때 제가 안 쓰고 싶다고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는 그런 뭔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교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친구의 아들도 이제 저희 아들보다 한 학년 위인데 그 친구 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다 보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의학적인 힘도 빌리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뭐 의학적인 것을 의지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기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막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저도 뭐 제 의사를 굳히기가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맞지 않다 이런 마음을 그때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어떻게든 그 친구를 좀 이렇게 교제를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부르고 싶어서 교회 행사 때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요구를 했죠. 교회로 없나 뭐 노는 그런 행사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인도를 했었었고 그 친구가 안 온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왔었나요? 한 번 왔었나요? 그때 엄청 고마웠어요. 고마웠고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데리고 아들이 좀 감정이 좀 불안정한데도 막 용기를 내서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제가 표현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너무 이제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뭐 행사 때 부를 때마다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좀 힘들어해서 못 오겠다고 했고, 근데 아이는 이제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니께서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무당이시고 하지만 그 친구는 무교지만 그 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 가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고, 제가 한 날도 그 친구에게 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하면서 뭐 그런 거는 다 좀 미신이라는 뜻이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굉장히 그런 대답에 좀 제가 놀래했었죠. 그러다가 한 1년을 제가 계속적으로 행사에 좀 오라 했었었는데 오지를 않아서, 그래도 그 친구가 뭐 제가 한 번씩 연락해서 연락을 주는 것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아서 또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또 소식 있으면 연락을 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알겠어 했는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들 봐서라도 내가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세상에 관심을 많이 두는 친구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세상이랑 좀 제가 많이 부딪혀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연락을 두 친구한테 하게 되었죠. 좀 지금은 좀 내가 너무 지금은 연락을 못할 것 같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좀 비슷한 분위기로 제가 문자를 줬는데 문자가 답장이 왔는데 누르진 않았는데 언뜻 보이는 그 카톡에 그 약간 보이는 간접적인 그 멘트를 봤는데 그렇게 뭐 제가 던진 그 마지막 인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 명은 내가 좀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연락을 줬었고,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는 내가 이사를 갔다, 타로 가게를 여기서 하고 있다가 이사를 서울에 갔는데 내가 대구 내려갈 일이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난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한 건데 그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타로 친구도 제가 관계를 이제 끊은 상태라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했죠. 나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 네가 대학생 때 참 내가 필요했을 순간에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끝까지 나를 챙겨주려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마음이 참 고마웠다 하면서 그렇게 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떡볶이 집에서 그 어머니가 뭐 할아버지 철학관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선뜻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 아는 친구 중에 타로 하는 친구 있어요 하니까 괜히 그 말을 꺼냈나 봐요. 그 말을 하니까 진짜요? 신기하네요 하면서 더 관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이제 다 먹고 이제 놀 친구들은 따로 놀러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집 가야 할 방향이라서 저희 아이랑 이제 자매 아이랑 이제 어머니 이렇게 같은 길로 가고 있었는데 막 저에게 막 고맙다고 막 또 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제가 뭐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절을 못 하겠고 그 어린 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가 곧 졸업을 하는데 이모 없어도 너는 운동장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처럼 재밌게 놀아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저 교회가 저쪽인데 한번 오세요 하면서 거기 탁구 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오세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됐어서 그 어머니가 예 언제 한번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되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입이 이상하게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입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막 듣기 좋은 말을 막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져서 마음이 좀 많이 찝찝했죠. 이래도 되나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타로를 하시고 철학관도 하신다는 걸 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은 됐었죠. 그날이 이제 목요일날 이제 기도의 집 시간이었는데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계속 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고민이 되어버려서 이게 정말 신성한 예배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참 보잘것없겠지만은 나에게는 정말 신성한 예배인데 내 몸 자체, 내 자신, 내 마음까지도 거룩한 그 제물이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져서 거절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빵을 이제 제가 항상 그 2주마다 굽잖아요. 굽는데 이상하게 빵이 반죽이 너무 질더라고요. 반죽이 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넣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반죽이 질지 하면서 이런 고민에 쌓였고 빵 이거 실패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기름을 안 넣은 거야. 기름을 안 넣으니까 이게 물 반죽이 돼버려갖고 막 찐득찐득하게 막 포크로 이렇게 찍어도 이거 빵에 이게 그 프라이팬에 올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진득진득한 거야. 그래서 이거 포크로 찍긴 했는데 이거 계속 가도 되겠나 할 정도로 막 걱정이 됐는데 기름을 안 넣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기름을 뒤늦게 넣게 되어서 결국에는 빵이 그래도 좀 만들어지긴 했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아까 떡볶이 만찬 즐겼을 때 나 원래 순대 안 먹는데 괜히 순대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면서 막 제가 잘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막 계속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예요. 오늘 뭘 실수했지 하면서 뭔가 이게 예배가 이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빵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까 순대 안 먹었어야 했는데 떡볶이 맛있어서 먹다 보니 순대도 떡볶이 국물 찍어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뭐죠? 뭐가 마음이 자꾸 안 좋아지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랑 연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예배 한 10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하게 됐죠. 정말 뒤늦게 정말 좋은 분 만나서 너무 기분도 기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타로, 철학 이런 거를 제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저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관계를 더 이어나가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면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쪽 가정들 잘 되게끔 멀리서 이렇게 기도는 할게요. 이렇게 이제 답장을 드렸는데 그날 답장이 5통이 오셨네요. 오셔서 아이고 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하면서 뭐 저희 가족들이 다 무슨 교회를 다 다니는 그 집안이 있고 하면서 뭐 교회를 갔는데 겉모습만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게 보여서 뭐 교회를 고민을 하고 있었나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5통의 그 문자가 오니까 그 상단의 것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아하니 막 뭔가 변명을 막 내놓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분명히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 타로를 하시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오해가 있으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저희 아들 졸업 축하한다고 막 그런 멘트가 이렇게 딱 보였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 좀 악해 보이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정말 선하시고 선한 인상에다가 그리고 좀 이렇게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다가 그리고 솔선수범도 잘하시고 말씀도 많이 없으셔도 솔선수범 다 하시고 이런 분이 정말 잘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술을 싫어하시는데 너무 연을 맺기가 너무 좀 아쉬운 거죠. 연을 끊기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날 되면은 그 친구들이 이모하면서 이렇게 올 거고 그분도 이제 이렇게 올 건데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인사를 하고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너무 죄송스럽고 그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네요. 그 어머니를 다음날 봤는데 제가 원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학부모님 저희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은
저를 보고 어제 내가 이게 손이 다쳐갖고 못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저에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요 하면서 못 올 수도 있죠 하면서 이해를 좀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저랑 친해지려고 했던 그 학부모님은 두 아이 여자애를 데리고 얼굴이 좀 빨간 느낌이었어요. 약간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나? 저를 이렇게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당신이 날 너무 서운하게 했다, 이런 얼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오면은, 그래도 친구들이 오면은 뭐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어린 친구들이라서 마다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 주위에 놀면은 그냥 새가 이렇게 뭐 까마귀든지 이렇게 왔다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냥 그 어머니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면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는 못하지만은 좀 이렇게 숙연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실망한 듯한, 그리고 실망을 나에게 안겨줬어 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싹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았죠. 제가 답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답장을 주지는 않아서 연락처도 지워버리고 했어서 뭐 대답조차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의 그 잡다한 그 조금의 생각이라도 이렇게 가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지 않는 게 그게 순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는 아직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내 방식대로, 제가 계속 친구들이랑 연을 끊고 이방 사람이랑 연을 끊고 막 뭐 또 마지막에 또 알게 된 그 학부모님까지도 뭐 주술을 하신다고 제가 연을 끊으니까 어머니가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사랑으로서 다 부상이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구별될 것은 구별돼야 된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고,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좀 어머니 말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뭐 성경책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역사를 보면 항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S겔인가요? S란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S겔 그 선지자를 그 학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이방 아내를 취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막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내려져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구별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보여주셨는데, 뭐 불교를 뭐 다니든지 뭐 이방 뭐 모르는 신을 섬기든지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사랑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뭐 싫은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선지자도 필요 없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하나님께서 확답을 딱 내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죠.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여기서 또 한 템포 쉬고 3부네요. 3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